안녕하세요. 송미덕 사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음양 5편 좀 더 긴 영상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음양은 싸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음양은 성격이 아닙니다. 음양은 남자와 여자처럼 사람을 나누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음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음양은 시간 위에 배치됩니다. 이렇게 달력을 놓고 보면 음과 양은 서로 싸우거나 섞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순서대로 하나씩 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어떤 날은 움직여야 하는 날이고 어떤 날은 머물러야 하는 날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음과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양은 운명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 위에 놓인 흐름을 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보는 도구입니다. 음양은 외워서 아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놓고 보고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1편부터 4편까지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음양은 성격이 아니다. 그동안의 음양 이야기는 하늘의 음양, 땅의 음양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사주로 들어가기 전에 음양 그 자체의 기본 원리, 사람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이해해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남자는 양, 여자는 밤은 낮은 양. 하지만 1편부터 4편까지에서는 이런 구분을 외우는 대신 음양이 현실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활 언어로 풀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먼저 움직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머무는지를 그 차이를 음과 양이라는 언어로 바라보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양 종합 5편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주를 배우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알고 싶은 걸까요? 사주를 배우려는 목적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내 이야기, 내 인생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합니다. 나는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까? 나에게 맞는 직업은 사주에서 무엇으로 보일까?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결혼은 언제쯤 하게 될까? 궁합이 잘 맞아서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삶의 방식이 맞을까? 부동산은 언제 사고 언제 팔리는지. 이 질문들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풀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물음이 따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주로 정말 알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주는 모든 일을 날짜처럼 딱 잘라 맞추는 학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주는 이 정도까지는 알려줍니다.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이 빠른 사람인지 천천히 쌓여가는 사람인지 직업을 선택할 때 움직이는 쪽이 맞는 사람인지 지켜보고 관리하는 쪽이 맞는 사람인지 관계와 결혼에서 내가 먼저 반응하는 사람인지 상대의 흐름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건강 역시 문제가 생기기 쉬운 시기와 관리해야 할 방향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사주는 정답을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때 덜 흔들리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배우다 보면 남의 사주보다 먼저 내 사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주는 맞추는 점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음양의 관점을 바탕으로 천간과 지지 그리고 사주를 읽는 언어들을 차근차근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중년을 넘긴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내가 앞에서 다 했죠. 그런데 같은 나이인데도 지금의 삶은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점점 버겁고 불안해집니다. 이 차이를 저는 운이나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음양으로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삶이 대부분 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속도를 내고 앞에 서야 돈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벌어야 하고 밀어붙여야 하고 욕심도 가져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양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시점을 알아차립니다. 아, 이제는 속도를 낮춰야 하는구나. 그래서 벌던 방식에서 지키는 방식으로 바꾸고 앞에 서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이 사람은 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음의 자리로 옮긴 사람입니다. 반대로 힘들어지는 사람은 양의 시간이 끝났는데도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습니다. 예전의 방식, 예전의 속도, 예전의 욕심을 놓지 못합니다. 이건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음의 시간에 양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세고 몸은 먼저 무너지고 관계는 자꾸 어긋납니다. 정리하자면 둘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양을 제때 내려놓았고 힘든 사람은 아직도 양을 붙잡고 있습니다. 5편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음양을 성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좋고 나쁜 기준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 위에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 자리를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벌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 지키고 어떤 사람은 제때 자리를 옮겨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버거워졌습니다. 음양은 사람을 나누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위치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음양의 역할입니다. 이제부터는 음양을 설명하던 언어가 조금씩 사라지고 시간과 계절 그리고 구조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다음 편부터는 천간과 지지 그리고 계절과 절기 이야기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양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천간과 지지는 애울 게 아니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